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과 가지볶음, 아이들 도시락까지 완벽히 준비된 평범한 저녁. 하지만 나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의 말 한마디, 아니, 딱 한 줄의 메시지를 본 이후로 내 일상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남편을 두고 말했다. 저런 남자 또 없어. 집안일도 애들 챙기는 것도 완벽하잖아. 정말 복받았다. 전업주부 남편이면 얼마나 든든해. 맞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다. 아침이면 내 출근 시간에 맞춰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 등원 준비까지 끝낸 채 현관 앞에서 인사를 건네던 사람. 그가 내 남편이었다. 처음엔 나도 그를 사랑했다. 존경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선택한 그의 결단이 고마웠다. 나보다 더 섬세하게 청소를 하고 아이들 알레르기 체크까지 꼼꼼히 챙기는 사람. 도시락은 늘 영양소 비율이 완벽했고 세탁물에는 언제나 햇빛 냄새가 났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나는 그 완벽함이 서서히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너무 깔끔한 방, 어긋나지 않는 식사 시간,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듯한 평온한 집안. 그리고 우연히 열어본 남편의 휴대폰. 삭제되지 않은 문자 하나. 익숙한 말투. 그러나 상대는 나도 아이도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의 얼굴은 내가 아는 것 하나뿐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짜 얼굴은 지금 이 집 어디선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영상의 시작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남편은 육아휴직을 길게 쓴 끝에 아예 퇴사를 선택했다.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는 그의 말은 내게 감동이었고 그 결단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뻔했다.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해. 오히려 이렇게 나눠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남편은 전업주부가 되었다. 주변 친구들은 혀를 내둘렀다. 아니, 남편이 애 둘 다 챙기고 밥까지 해준다고? 진짜 환상적인 남편이다. 넌 좋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들 소풍 전날이면 캐릭터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고 교실 행사에도 가장 먼저 참석한 건 늘 남편이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내 남편 최고라는 말이 오갔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남편을 모범 아빠라 불렀다. 나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빴다. 정말 나는 요리도 별로 못하는데 얘는 손맛도 좋고 애들 간식도 너무 잘 챙겨.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남편이 너무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8시에 아이들 식사, 9시 반이면 설거지 끝내고 청소기를 돌리고 11시에는 꼭 나가서 시장을 다녀왔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정. 주말에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 그가 좋아하는 영화도 책도 취미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이 오늘은 회사 어땠어? 하고 묻는 그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기계음처럼 느껴졌다. 그의 미소는 정확했다. 입꼬리는 항상 같고 말투는 늘 일정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늘 웃지 않았다. 어느 날은 아이가 말실수를 했다. 오늘 아빠가 엄마 방에서 사진기 찾다가 뭔가. 남편이 아이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장난감 찾으려고 한 거야. 그땐 그냥 넘겼지만 그날 밤부터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방 서랍장을 열어봤다. 서랍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리되어 있었다. 줄지어 정돈된 양말, 날짜별로 적힌 아이들 체온 기록, 심지어 나의 출근 시간과 귀가 시간을 적은 메모장까지. 5월 17일 퇴근 7시 18분. 기분 평소보다 무거워 보임. 6월 2일 친구와 통화 14분. 웃음 횟수 3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관찰이었다. 그 순간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토록 헌신적이고 따뜻하다고 믿었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하나의 기록을 발견했다. USB. 남편 책상 밑 비밀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검정색 메모리. 그 속에는 내가 집에 없을 때 남편이 거실 한 구석에 설치해둔 카메라가 담은 영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 남편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USB를 손에 쥔 채 나는 한참을 주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어느 순간 식은 국그릇에 파리가 앉았고 냉장고에서 찬바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너무 조용했다. 집안이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밤 10시. 남편은 아이방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다. 폴더 하나. 그 안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있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내가 집을 비운 시간 대부분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집 안 일상을 찍은 건 줄 알았다. 남편이 혼자 청소를 하고 정리하고 요리하는 장면들. 하지만 6월 13일자 영상에서 나는 멈춰섰다. 영상 속 남편은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응, 오늘은 좀 힘들었어. 당신 생각나더라. 그의 목소리는 나에게 하는 말투와는 달랐다. 낮고 부드러웠고 익숙하지 않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 여자? 아냐, 눈치 못 채. 걘 너무 바빠서 집엔 몸만 들어와. 그 여자? 나는 그대로 노트북을 덮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 같은 게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퇴근하는 척하고 집 근처 카페에 앉았다. 그리고 두 눈으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남편이 낯선 여인과 아이들 없는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하루, 이틀, 일주일. 나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패턴을 확인했다. 그는 내가 없는 사이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전업주부 남편, 가정적인 가장, 모범적인 아빠. 그 모든 타이틀은 위장된 껍데기였다. 그의 진짜 얼굴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밤마다 채팅 앱을 켜고 낯선 여인들과 통화하며 다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은 영상 속 그가 거실 테이블 위에 수첩 하나를 펼쳐놓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 아내는 월요일엔 야근, 화요일은 헬스, 수요일엔 친구 만나러 나감, 목요일은 아마 눈치챌 수도. 내 스케줄을 분석하며 그의 일정을 짜고 있었다. 나는 혼란 속에서도 묻고 싶었다. 왜 그랬냐고, 대체 이 모든 걸 왜 버렸냐고.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조용히 내게 커피를 건넸다. 오늘은 좀 서두르지 마. 날씨 흐려서 그런지 애들도 늦게 일어났어. 그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다. 단정한 앞치마, 따뜻한 아침, 멀쩡한 일상.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그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나와 함께 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인격으로 누군가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중생활. 그 말은 영화 속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가장 무서운 건 그가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 없고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다는 것. 그는 늘 조용하고 다정했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웃음이 섬뜩했다. 나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아이들은 친정에 보냈다. 그가 늘 오후 2시에 장을 보러 나가는 걸 알았기에 그 시간에 맞춰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현관 옆 수납장 안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그 앞에 섰다. 카메라 렌즈를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몇 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양손 가득 장을 본 봉투를 들고 평소처럼 반가운 얼굴이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웬일로 이 시간에? USB, 서랍장, 그리고 너의 대본 같은 일상. 언제부터 연극했어? 내 말에 남편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지만 표정은 곧바로 풀렸다.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말투, 이런 표정, 이런 접근. 몇 번이나 연습했지?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짧은 정적, 그리고 그가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다. 너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외로웠다고? 당신이?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내 일정을 분석하며 날 감시해놓고 넌 항상 나보다 앞서 있었어. 넌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넌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이자 성공한 사람이었어. 난 그냥 너의 그림자였다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연민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변명하는 단어들만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래서 다른 여자랑 잤어? 그래야 균형이 맞을 것 같았어? 내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아니, 그건 그냥 위안이었어. 날 사람 대접해주는 유일한 순간이었어.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죄책감이 없었다. 그가 두 얼굴로 살아온 건 그게 편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아빠, 내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앞에서는 불쌍한 피해자. 모두가 그를 필요로 했고 그는 그 틈에서 자신을 연기하며 살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말했다. 우린 끝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그 장면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눈물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고 오직 무너진 사람 하나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않았다. 혼자 호텔에 들어가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됐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말이 없었다. 서로 변명하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건 증거로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USB와 영상 자료를 검토하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남편은 모든 걸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류에 이름을 적고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그날 이후 그는 집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권은 나에게 돌아왔고 아이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 나는 아픈 진실을 그대로 들려주지 않았다. 아이들에겐 아직 아빠라는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했다.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어. 가끔은 웃는 얼굴 뒤에 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는 묻지 않았다. 처음엔 무너지는 줄 알았다.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지가 날 감시하는 것만 같았다. 도시락통을 열다가도 수건을 개다가도 그가 남겨놓은 흔적에 울컥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칭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남자 어디 가도 인정받을 거야. 그렇게 가정적인 남자 또 없어.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말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지옥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인 척하는 조작이었다. 그는 나를 때리지 않았다. 다정했고 상냥했고 정리정돈도 잘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철저히 감시했고 분석했고 연기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그의 외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게 만든 그 침묵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나를 세우기 시작했다. 헬스를 등록하고 오래 미뤘던 여행을 떠났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캠핑을 다녔고 내 이름으로 책을 한 권 썼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누구의 아내가 아닌,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직 나로서 살아가는 하루. 거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그 사람의 두 얼굴에 무너졌지만 나의 단 하나뿐인 얼굴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나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엄마는 누구의 연극 속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 무대 위에 오른 사람이었다고. 그와 이혼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울을 바꾼 것이었다. 예전 거울은 늘 그가 닦아두었고 내가 보기엔 늘 이상하게 흐릿했다. 이제는 내 손으로 닦은 거울 앞에 선다. 조금 지쳐 보일지라도 이제 그 얼굴은 진짜 내 모습이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떻게 그걸 참았냐고. 하지만 나는 그에게 참은 적이 없었다. 그의 침묵, 미소, 정리된 일상. 그건 모두 사랑인 척 꾸며진 무대였을 뿐이다. 나는 그 무대 위의 조연이 아니었다. 끝내 탈출해낸 유일한 관객이었다. 요즘은 아이들과 자주 웃는다. 진짜 밥 냄새가 나는 부엌에서 조미료도 좀 많고 간도 안 맞는 내 손맛이지만 그 속엔 감시도 연기도 없다. 나는 다시 나로 산다. 그리고 오늘도 거울 앞에 선다. 웃는 연기를 하던 여자가 아니라 진짜 나로서 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당신 곁에 완벽한 사람은 정말 진짜 얼굴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루의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